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현대자동차고요. 자, 일단 사장님 굉장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 간단하게 저희 자기소개 좀, 나이랑 사시는 지역만. 저는 네. 남양주 살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31살이고 예. 네,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요거 차량명이랑 네네. 연식, 등급, 트림, 선택 옵션 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아이오닉 5이고요. 그다음에 예. 그 등급은 프레스티지 등급에다가 네. 옵션은 비전 루프 하나만 추가를 했어요. 비전 러프에다가 이게 네. 그리고 후륜? 네, 사륜 후륜입니다. 말고. 알겠습니다. 네네. 연식은 이제 21년식. 맞습니다. 맞습니다. 요거 그러면 소유 기간은 어떻게 돼요? 지금 제가 받은 거는 저번 7월 10일 날 받았고요. 이렇게 기간 한 달 정도 된 것 같아요. 한 달 정도? 네네. 그러면 이제 키로수가 지금 3,000km 정도 이제 막 됐습니다. 길들이기가 끝난 네네. 차량에 보면 되겠구나. 네네. 자, 그러면은요, 이게 보니까요, 등급이 좀 보니까 롱레인지 후륜과 사륜이 이제 있는데, 혹시 후륜으로 네네. 하신 이유가 좀 있다면은? 그러니까 사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옵션이 한 300만 원 정도 추가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근데 뭐 금액을 떠나서 제가 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거는 주행거리가 좀 중요하거든요. 전기차의 경우에는. 네. 근데 그게 그 사륜일 경우에는 한 40에서 50 정도 많이 떨어지게 돼요. 보세요. 사륜일 경우에는. 그래서 예. 그 부분이 조금 뭐랄까, 그리고 제 기준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그렇죠. 고출력 사항도 조금 시내에서는 좀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좀 편의상 개념으로 생각했을 때는 후륜이 맞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굳이 네네. 사륜이가 아닌. 네네. 자, 그 다음은 스탠다드랑 롱레인지인데, 거의 네네. 대부분 롱레인지 다 하죠. 이쪽 네네. 차선 하시면 돼요. 네, 바로 앞차선. 그 스탠다드는 거의 아마 근데 지금 이제 아마 생산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어요. 이제 생산이. 근데 사실 뭐 네. 롱레인지 같은 경우, 그러니까 원래 전기차 같은 경우 주행거리가 워낙 중요하다 보니까 그렇죠. 스탠다드라는 거는 아무래도 조금 선택하시기에 좀 사람들 무리가 있지 않을까. 무리가 있지 않을까. 네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요거 경쟁 차종이 좀 있다면 혹시 이거 차량 구매하시기 전에. 네. 일단은 제가 좀 고려해봤던 거는 네. 이제 다음 달에 이제 EV6가 이제 기아에서 나오게 되거든요. EV6랑? 네네. 근데 EV6 같은 경우에는 같은 플랫폼이긴 한데 네. 조금 뭐랄까 컨셉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아이오닉 같은 경우에는 네. 좀 리빙 위주의 좀 공간 위주의 이런 컨셉이라고 치면은 네. EV6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드라이빙에 좀 즐거움 포커싱한 네. 그 상품이라서 네. 뭐가 저한테 좀 더 맞을까 좀 고민을 하다가 저는 이제 곧 이제 2세 계획도 있기 때문에 패밀리카로 좀 패밀리카로? 네, 선정을 했습니다. 오히려 테슬라는 아예 염두를 안 하신 거죠? 테슬라를 제가 좀 그 시승을 갔는데 예. 제가 좀 체격도 있고 하다 보니까 네. 그 너무 좁더라고요, 저한테는. 그래서 뒷자리가 특이하게 좀 앞에는 되게 긴데 네. 이 폭이 생각보다 되게 많이 좁더라고요. 테슬라 혹시 어떤 차종이셨어요? 그때 모델 3랑 모델 Y 다 타봤거든요. 다 타보셨는데. 근데 모델 Y는 그래도 뭐 모델 3보다는 좀 네. 괜찮은데 그래도 아이오닉 5를 타봤을 때 그 공간감보다는 좀 확실히 좀 덜하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아이오닉 네네. 5로. 자, 그러면 요거 차량 금액이 좀 궁금한데요. 이게 네. 제가 그 5,700, 그러니까 이거 계약한 게 지금 제가 구매를 한 게 아니라 장기 렌트로 이제 계약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차량가액은 아마 5,700 정도 그럼 되는데 이제 네. 보조금이 인천의 경우에 1,280만 원 정도가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네. 한 최종적으로 한 4,400 4,400 정도. 네네. 그러면은 혹시 월 납입금이 혹시 그거 좀 간단하게 좀 얘기해 줄 수 있나요? 월 장기 렌트 납입금은 이제 기준으로. 보증금 기준으로 해가지고 네. 제가 한 60만 원 정도 네.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선수금 네네. 아예 없이 그냥 월 60만 원 정도로. 네, 선수금 없이 그냥 보증금으로 냈어요. 선수금은 네. 그 차량가액을 아. 좀 낮출 수 있긴 한데 네. 나중에 돌려받는 금액이 아니라서 네. 그 보증금 개념으로 일단 금액을 좀 묶어두고 어느 정도 혹시 넣고 보증금이 한 700 정도 700 정도 넣고 네, 들어갔을 거예요. 나머지는 그냥 월로 해서 몇 년 네네. 동안 그러면은 4년 계약입니다. 4년 계약? 네네. 그럼 그렇게 했을 때 차를 네네. 사는 거랑 장기 렌트랑 했을 때랑 최종 비용을 보면 비교를 해보실 수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뭐가 더 유리한지. 그렇죠. 그럼 보면 차를 사는 게 더 유리하지 않나요? 사는 게 아무래도 유리는 하는데 네. 일단 제가 이거를 그러니까 제 명의로 그러니까 구매하는 개념의 첫 차다 보니까 조금 차에 대해서 좀 몰랐기도 했고 네. 그러니까 차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건 아닌데 정비나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그쵸. 기본적인 사항들은 좀 네. 제가 차를 한번 다른 렌트나 이런 걸로 경험을 해보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구매로 가자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그런 개념에서 일단 장기 렌트를 했는데 개인적으로는 원래 제가 이거를 살 때 좀 투싼이랑 비교를 했었거든요. 투싼도 네. 네. 투싼 같은 경우에는 한 40만 원 정도 그 선에서 이제 맞춰지게 네. 되는데 네. 이제 유류비나 이런 거 유지비를 생각을 하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그 전기차가 확실히 저렴하긴 하더라고요. 그쵸. 전체적으로 총 나가는 금액으로 봤을 때. 그쵸. 그래서 네, 그렇게 해서 계약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만약에 네네. 다시 산다면은 그때 네네. 다시 계약적으로 간다고 그 전으로 돌아간다면은 네네. 장기 렌트로 안 하고 그냥 차량을 그냥 명의로 네네. 하셨을까요? 근데 지금까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장기 렌트 그 아직 뭐 구매랑 비교를 했을 때 네. 일단 뭐 넘버가 호가 신경 쓰지 않으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은 네. 서비스적인 측면에서는 되게 만족을 하고 있고 서비스적인 측면? 네네. 뭐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보험료가 따로 없거나 뭐 이런 것들. 근데 이게 초기에 그러니까 처음 이제 구매를 하게 되는 게 보험료도 또 비싸고 예. 한데 물론 나중에도 구매할 때 물론 그런 게 있긴 하겠지만 네. 초기에 처음 이제 차를 구매하시는 분들께서는 네. 장기 렌트도 좀 나쁘지 않다. 나쁘지 않다. 네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보험료는 어차피 장기 렌트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네네. 이 질문은 넘어가도록 하고요. 네네. 다음에 전기 충전에 관련된 질문인데요. 네네. 이거 혹시 충전 만땅 했을 때 혹시 전기료 만땅 했을 때는 네. 충전 비용이 한 그러니까 번당 이게 또 충전 그 방법에 따라 좀 다르긴 하거든요. 네네. 근데 완속으로 했을 때는 보통 한 키로당 한 250원 요 정도 선인데 그렇게 되면 한 15,000원 정도 15,000원 나올 거예요. 그 대신에 완송은 시간이 좀 많이 걸리죠. 맞아요. 그리고 급속인 경우에는 네. 한 18,000원 정도 18,000원 정도? 네, 이 정도 나오게 될 거예요. 급속은 그러면 충전 시간이 둘 다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급속 같은 경우는 이제 50km 미만 급속 충전기 같은 경우에는 네. 한 0%에서 100%까지 채운다 치면 한 2시간 정도 걸리고요. 2시간 정도? 그리고 100kW 정도 수준의 거는 네. 한 1시간 정도? 1시간 정도? 그리고 그 이상 거는 이제 환경부에서 하는 게 200km 수준이거든요. 예.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한 40분 정도? 40분 정도? 그리고 이피트 그 현대에서 이제 나오는 이제 전기 충전 사업들이 있는데 네.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아마 한 20분 남짓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20분? 네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주행 가는 거리는 한 몇 정도 나오는 편인가요? 지금 여기 퍼센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이게 제가 시내 주행을 좀 과하게 했을 때 이 정도 잡혀 있는 거긴 한데 네. 이게 보통 고속도로도 조금 타고 하면은 네. 체감상 한 560? 560 정도? 풀 충전했을 때 560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560 정도? 네네. 괜찮으신 것 같으신가요? 지금 와서 이게 한 달 동안 좀 타시면서? 이게 저는 사실 주행거리가 네. 그 공인 그 거리 개념이 아마 420 정도일 거예요.
네, 근데 저는 이제 타보니까 실제로 공인 그 주행 거리보다 네. 한 100km 이상 더 나오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그 부분에서 되게 좀 만족도가 컸던 것 같아요. 매우 만족하고 네네. 계시다는 거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한 달 유지비가 좀 궁금한데요. 네네. 그럼 한 달에 이 차량에 관련돼서 나가는 비용이 어느 정도 되세요? 제가 지금 예를 들어서 3,000km 탔다고 하면은 주유라고 해야 되나? 충전을 충전, 네. 충전을 한 5-6번 한 거거든요. 5-6번 정도? 그러면은 한 6만 원, 7만 원 정도 나갔을 와, 거예요. 6만 원, 7만 원 정도? 네네. 와, 대만족하시나요? 네. 이게 네. 제가 그 내연기관 차도 이제 좀 네. 계산을 해봤어요. 얼마나 차이가 나나. 예, 궁금합니다. 근데 한 보통 이제 휘발유 같은 경우에 네. 한 35만 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런 거 대비 네. 6만 원 정도면은 뭐 나쁘지 않다. 이런 나쁘지 식으로. 않다. 네네. 알겠습니다. 자, 이 차 장점이 좀 있다면 좀 어떤 게 좀 있을까요? 좀 타시면서. 제가 그 전에 이런 여러 가지 렌트카도 좀 많이 타봤고 네. 하면서 느낀 건데 네. 제가 가장 좋게 생각했던 거는 소음, 사람들이 이제 전기차 하면 소음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이제 예. 조용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제가 가장 좋았던 거는 진동이 좀 적었다. 근데 이게 네. 생각보다 장거리 운행했을 때 네. 그 엔진 진동을 저는 체감을 잘 못했었어요. 네. 전기차를 타고 나니까 네. 그 피로도 차이가 진짜 엄청 크더라고요. 피로도 차이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네. 뭐 예를 들어서 좀 장거리 운행을 한다고 치면 네. 이렇게 짐 빠진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게 진짜 너무 거의 없다 수준의 그런 느낌인 것 같아서 네. 제가 사실 원래 한 달에 3,000km 타고 이렇게 막 많이 운행하는 편은 아니거든요. 근데 네. 좀 그 뭐랄까 그런 피로도가 덜하다 보니까 오히려 더 운행을 많이 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또 장점이 또 있네. 일단 장점이라고 한다면은 네. 근데 이게 장점이라고 하면 이게 이 장점이 더 단점인데 예. 소리가 없다는 부분에서 장점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운행함에 있어서 되게 편하다. 네. 근데 단점이라고 한다면은 그 시내에서 네. 사람들이 그 몰라요. 모른다? 이게 진짜 그 외부적으로 소리를 내준다고 하는데 거의 안 비켜주시거든요. 이 소리가 안 나가지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차도가지가 아니라 네네. 골목길 같은 데서. 네네네. 골목길 소리가 같은 안 데서 나서. 가다 보면은 네. 차가 소리가 안 나니까. 근데 이렇게 또 빵빵을 하면은 네. 또 이렇게 별로 안 좋은 그쵸, 시선을 예. 보시니까. 그것도 그래. 단점이죠. 네네네. 또 있나요, 장점이? 장점. 네. 네, 일단은 제가 좀 가장 만족한 거는 네. 그 현대에서 이제 HDA2 이 부분이 되게 좀 만족스럽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아이오닉 5만의 장점은 아니긴 할 텐데. 그래도 이제 차를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도 이제 계시니까 말씀해 주신다는데. 그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했을 때 네. 예를 들어서 이거는 현대의 장점이라고 보는 거는 네. 그 속도 제한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좀 과하게 좀 더 가속을 한다거나 네. 예를 들어서 뭐 제한 속도가 110인데 110으로 주행을 했다 네. 라고 했을 때 그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켜놓으면 그걸 제한을 딱 알아서. 줄여주거든요. 그리고 네. 또 이게 다른 그 HDA에 비해서 네. 이번에 그 코너 레이더가 하나가 추가가 됐어요. 네. 그러니까 코너 레이더가 추가가 되면서 원래 기존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운행을 하다가 네. 이제 다른 차들이 끼어들었을 때 이 네. 브레이크를 잘 안 잡아줘서 이게 좀 박을 것 같은 이런 네, 상황들이 네, 많이 네. 연출되거든요. 네. 근데 그런 부분이 상당 부분 개선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상당 부분이요. 되게 젠틀하게 브레이크를 잡아줘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되게 주행에 있어서 되게 피로도가 덜하다. 피로도가 덜하다. 맞아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네네네. 또 있나요, 장점이? 네. 그 정도? 그 네. 뭐 장점이라고 한다면은 일단은 요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네. 요게 기존의 현대랑 좀 바뀌었어요. 그 전기차 전용으로 나온 부분이 있는데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뭐랄까 이 반응성이라고 해야 될까? 이게 보통 움직이는 게 보면 바늘이 이렇게 움직이는데 이 바늘이 움직이는 거가 아무래도 좀 이렇게
반응성이 좀 덜한 느낌이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되게 좀 예민하게 좀 반응하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드는. 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네네. 또 있나요? 또라고 이거 공조 시스템이 좀 바뀌었거든요. 네. 이번에 현대 하면서 네. 그 되게 심플해졌어요. 원래는 뭐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기능도 많이 들어가거나 아니면 또 기능이 아예 좀 적게 들어가나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예를 들어서 여기서 버튼 누른 것들이 여기에서도 반영이 되고 그런 것도 있어가지고 생각보다 고작 편리성이 되게 많이 좋아졌다는 생각이 하게 되었어요. 것 같다. 네네. 알겠습니다. 혹시 또 있나요? 그 정도? 그리고 네. 예. 저는 카카오 아이 요거 그 음성 인식 하는 거에 대해서 예. 생각보다 잘 못할 줄 알았거든요.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생각보다 잘 알아듣는 게 좀 신기해서. 생각보다. 네네. 오. 그리고 그 카카오 내비에서 뭐 네. 어떤 것들이 좀 되나 좀 제가 봤었는데 예. 차량 제어 관련된 것들이 음성인식 기능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저쪽 뭐 뒷유리 열선 켜달라든지 뭐 백밀러 열선 켜달라든지 뭐 와이퍼 어떻게 해달라든지 뭐 이런 거 뭐 이런 기능들이 전부 다 음성인식으로 가능하다라는 것. 근데 이게 생각보다 인식이 좀 잘 된다. 잘 된다. 네네. 그게 좀 장점이었던 것 같아요. 혹시 또 있나요? 또라고 한다면 예. 제가 가장 장점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궁금하니까. 이거 아이페달 기능이에요. 아이패드 기능이요? 네. 지금 이제 회생제동의 개념의 그런 건데 제가 테슬라는 정확하게 몰아보지는 않아서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원래 이전에 볼트를 한번 타본 적이 있었거든요. 볼트 전기차를. 근데 회생제동을 할 때 이 컨트롤하는 게 되게 좀 힘들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감도가 너무 민감한다거나 이러니까 그러니까 꿀렁꿀렁이 되게 많이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타보셔서 알겠지만 약간 꿀렁꿀렁인다라는 느낌이 좀 덜하지 않나요? 예, 굉장히 덜해요. 그러니까 이게 아이페달인데 그 회생제동을 하는 건데 되게 컨트롤하기 쉽게 좀 세팅이 돼 있어서 좀 부드럽게 페달링을 할 수 있다. 부드럽게 페달링 할 수 있다. 그래서 그 회생제동 하면은 뭐 꿀렁꿀렁 거려서 뭐 못한다 이런 개념을 좀 없애는 것 같더라고요. 알겠습니다. 혹시 또 있나요? 네네. 그리고 네. 전비가 생각보다 너무 잘 나온다. 전비가 잘 나온다. 네네. 그렇죠. 아까 한 560km 정도? 네네. 지금도 보면 전비가 제가 뭐 시내 주행 하는데 지금 한 7.2 정도 나오거든요. 이 정도면은 거의 지금 이게 한 490에서 500은 최소 간다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 이걸 에어컨 틀고서 이 정도면은 에어컨 껐으면 한 7.78 정도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제 500km 이상 간다라는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혹시 또 있을까요, 장점이? 장점. 계속 나오네요. 네, 말씀해주세요. 헤드업 디스플레이에 대해서 제가 사실 좀 방향치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우회전을 해야 되는데 좌회전 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좀 되게 헷갈리는 편이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여기서 도로 위의 상에서 좀 보여준다? 보여주니까. 이게 좀 어떤 분은 증강현실 자체가 뭐 그렇게 쓸데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 그 방향치인 사람들한테는 너무 좋다. 너무 좋다. 네네, 그건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네. 혹시 또 있나요? 여쭤보자가 계속 나와가지고. 없으면 그냥 다음 질문으로 이제 네네네, 다음 질문. 알겠습니다. 혹시 네네네. 중간에 생각나시면은 네네. 또 말씀을 좀 부탁을 드리고, 그럼 반대로 단점이 좀 있다면은? 단점이 있다고 하면 제가 이 차 때문에 좀 고생했던 게 있는데 정말요? 그 세차 냄새가 너무 심했어요. 그래서 그 다른 차들도 세차 냄새가, 저는 왜냐면 이게 친환경 소재를 많이 썼다라고 해서 그 세차 냄새가 좀 안 날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게 제 차만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이거 청소해 주시는 분을 불러서 그 실내 청소를 한번 했거든요. 너무 심해가지고. 근데 그분도 말씀하시는 게 아이오닉에 이 청소 의뢰가 많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세차 냄새가 제가 그래서 초반에는 거의 타이레놀 한 2알씩 계속 먹고 다녔었거든요.
머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그거는 좀. 네네. 그래서 청소하고 나서부터는 그래도 조금 나아졌는데 네. 아직도 지금 이게 더울 때 그 네. 냄새가 확 올라오더라고요. 안에가 후끈 달궈졌을 때.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저한테 좀 단점 크게 나갔던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네. 또 있나요, 단점? 그리고 생각보다 트렁크가 작아요. 아, 트렁크가 작다. 저는 이제 SUV 개념이기 때문에 네. 트렁크가 좀 그래도 투싼급까지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네. 어느 정도 많이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보통 이제 박스 한 두세 개 넣으면 이제 거의 다 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실내 공간을 넓힌 만큼 네. 그만큼 손해보는 거는 이제 트렁크 공간을 좀 손해본다 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또 단점 있나요? 또 단점이라고 하면은 네. 이거는 이제 개인적인 얘기일 수도 있는데 예. 제가 지금 이게 핸들 커버를 끼우거든요. 예. 근데 제가 이게 핸들 커버를 끼운 게 네. 이 기본 가죽 질감이 좀 뭐랄까 너무 별로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네. 이게 뭔가 가죽에 대해서 약간 코팅된 느낌이 아니라 네. 뭔가 샌딩된 느낌이 되게 까끌까끌하거든요. 네네. 근데 그 느낌이 약간 뭔가 그 손에 네. 그 가루 묻은 느낌 있잖아요. 네, 뭔지 알아요. 그런 느낌이 계속 드는 것처럼 느낌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느낌이 너무 싫어서 이제 핸들 커버를 꼈었던 거고 근데 그 부분은 좀 단점인 것 같아요. 그 부분 단점인 것 같아요. 네. 또 있네. 단점이라고 한다면은 계속 나와가지고. 예. 네네. 그 생각보다 그 플라스틱, 그러니까 이게 단점이라고 하긴 좀 그런데 제 생각에는 네. 그러니까 이게 기대치가 좀 높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플라스틱이 많다라는 게 좀 단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색깔로 보면은 가죽이 되게 많을 것 같고 좀 고급스러운 느낌이 날 것 같다는 사진을 봤을 때 네. 이제 실물을 보기 전에 그런 이미지는 좀 있었는데 네. 실제 이제 차를 받아봤을 때 이제 물론 이렇게 살이 닿는 부분들은 가죽으로 돼 있어서 네. 그런 촉감적인 부분에서는 만족을 하지만 네. 이렇게 앞에 보이는 이제 실은 시각적인 부분에서는 플라스틱이 좀 많다 보니 플라스틱. 좀 생각보다 고급감 덜하다 고감 그런 건 맞는 것 같아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있나요, 단점이? 단점이라고 하면은 네. 네. 이게 이제 트레이드 오프 되는 개념이긴 한데 예. 이제 비전 루프를 아무래도 쓰다 보니까 예. 그 여름철에 생각보다 머리가 많이 뜨겁습니다. 머리가 이게 선쉐이드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네. 기본적으로 그 유리에서 나오는 그 열이 네. 다 걸러지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생각보다 좀 머리가 뜨거워서 에어컨을 좀 많이 키게 되는 경향이 있어요. 좋은 정보 네. 감사합니다. 또 있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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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거는 좀 뭐랄까 네. 원가 절감의 부분이 좀 없지 않나 있는 개념이에요. 네. 예를 들어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등들이 LED거든요. 예. 근데 이 썬바이저의 이 할로겐 같은 이 노란 전구가 이게 너무 원가 절감을 한 게 아닌가. LED도 같이 넣었으면 좀 이렇게 통일되는 게 있을 텐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혹시 또 있나요? 네. 그리고 단점은 아닌데 그 자동차 이 바깥에 그 핸들에 대해서 되게 어색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문이 예를 들어서 아까도 열려 있는 경우인데 이렇게 닫혀 있는 것처럼 보인다거나 그래서 문 열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물론 열면은 이렇게 열리긴 하는데 이게 가끔 어떤 다른 특정 상황이 되면 이게 닫혀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랬을 때 이게 누르고 열면 되긴 하는데 그거를 이제 이해를 잘 하기 어려운 거죠. 처음 보는 개념이다 보니까. 그렇죠. 그럴 수 있죠. 그래서 그리고 특히나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을 내려드렸을 때 이 문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이게 닫아야 되는 거냐 하면서 계속 이렇게 안절부절 못 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러니까 그냥 가시면 되는데 문 열어드리고 내리셨을 때 이거를 문 닫고 이거를 이렇게 두 손을 꼭 누르시고 하더라고요. 이게 나 때문에 열린 건가 아닌 건가 이렇게 보시면서 그런 부분들이 물론 단점이라기 말하기 좀 그럴 수도 있긴 한데 어쨌든 좀 어색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네네. 또 있네. 그리고 이거는 가장 큰 단점인데
저기 뒷유리가 네. 얘가 와이퍼가 없어요. 아, 예. 현대에서 말하기로는 저기 스포일러 부분에서 네. 이제 저기 공기를 이제 타고 네. 세단처럼 이렇게 씻겨나가는 구조다라고 해서 와이퍼가 없는 상태거든요. 네. 근데 그게 그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아, 그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 같다? 그러니까 빗길에서도 그 빗물이 좀 잘 안 씻겨 내려가서 뒤에가 잘 안 보이는 경우도 있고, 네. 어저께 같은 경우는 폭우가 거의 왔었는데, 예, 예, 맞습니다. 네. 어저께 같은 경우는 폭우가 왔었는데 네. 그 뒤에가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아, 꼭 그 발수 코팅은 거의 필수로 아. 계속 하셔야 된다라는 것 같고,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 네. 뒤쪽에 네. 예를 들어서 세차를 하고 나서도 네. 뒤쪽에 계속 빗물이 안 씻겨 내려가니까 네. 그 때가 엄청 많이 타요. 근데 이게 빗물뿐만 아니라 먼지도 엄청 많이 쌓여 있거든요. 네. 그래서 차 보면 전체적으로 깨끗한데 네. 트렁크 부분만 진짜 너무 더러워요. 아. 근데 이게 뭐 하루 이틀 지나면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세차하고 뭐 한 1주, 2주 지나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세차하고 하루 이틀이면 더러워져 있어요, 트렁크가. 이 부분은 계속 또 세차를 할 수 없는, 거기 부분만 세차를 할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해서 그 부분이 가장 큰 단점이 아닐까.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혹시 또 있나요? 네. 일단은 뭐 그 정도? 네네네. 알겠습니다. 네네. 자, 외관 디자인은 혹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네. 외관, 제가 아이오닉을 샀던 이유 중에, 저는 원래 제 전공이 이제 디자인을 예. 했다 보니까 네. 제가 현대에서 좀 제 나름 디자인을 평가를 했을 때 몇 안 네. 되는 약간 수작이라고 생각할 거라고 드는데, 네. 그게 왜 그러냐면은 그 컨셉에 네. 있어서 너무 컨셉이 실제로 구현까지 너무 잘 합리적으로 되어 있는 디자인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리빙이라는 컨셉 안에서 네. 광고도 다 리빙 쪽으로 이제 포커스를 맞춰서 광고를 하게 되는데, 네. 보면은 뒤쪽에 그 범퍼 쪽에 네. 이런 라인들이 있거든요. 예. 살처럼 된 라인. 네. 근데 이런 게 옛날 한 80년대, 90년대 썼던 그 오디오에서 그런 가전에서 특히 볼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을 되게 많이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차에서 쓰이는 요소들이 아니라 네. 가전에서 쓰이는 그런 디자인적인 요소를 차에다가 접목시켰다는 게 되게 좀 놀라웠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되게 직선적이고 좀 이렇게 딱딱 떨어지는 스타일의 디자인을 가전에서 보는 디자인들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리빙이라는 컨셉을 좀 잘 준 것 같다. 잘 준 것 같다. 차주님 개인적으로 매우 만족하시는 디자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네네, 맞습니다. 그리고 실내 디자인 같은 경우는 나쁘지는 않은데 일단 플라스틱이 아까 좀 말씀하신 것처럼 그건 좀 아쉬웠다. 실내 디자인도 여기 앞쪽에 보면은 이게 그 선반 스타일일 거예요. 네. 여기도 보면 검정색 이 부분이, 그러니까 이게 사실 요쪽 끝에 라인들 보면은 이게 원래 자동차에서 절대 쓰지 않는 라인들을 많이 썼거든요. 그러니까 저렇게 문 쪽에 저렇게 층이 나눠져 있다거나 이런 것들이 아마 거의 보신 적 없을 거예요. 보통 맞아요. 일반 승용차들 보면 이게 라인으로 하나로 쭉 이어져서 이렇게 넓어 보이는 느낌을 많이 줬을 텐데, 얘네들은 그런 거를 생략하고 가감이 이렇게 딱 적층되는 느낌으로 많이 준 걸 보면은 진짜 리빙이라는 컨셉을 제대로 향한 것 같다. 어필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개인적으로 되게 만족하시는 편이시죠, 디자인은? 맞아요. 저는 매우 만족하는. 매우 만족하는. 네네. 자, 다음 질문. 차량 밸런스 있는데 혹시 주행을 하시면서 밸런스는 좀 어떠신 것 같으세요? 일단은 그 코너링이 너무 좋았어요. 코너링 할 때 그 쏠림이 생각보다 너무 잘 잡아줬다 게 있었고, 그리고 사륜 대비 예를 들어서 후륜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이제 가속력이 많이 딸리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일반 사람들 기준에서 봤을 때 절대 그 정도 수준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봤을 때 와 할 만한 수준의 그 토크감을 내주고, 그리고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하이퍼카를 타시는 분들에 비하면 절대 딸리는 부분이긴 하겠지만, 일반 예를 들어서
뭐 자기 일반 현대차를 타셨던 분들한테는 네. 되게 산뜻한 가속력? 한달 거예요. 오, 네네. 알겠습니다. 네네. 이 차도 뽑기 같은 게 혹시 존재하나요? 뽑기요? 네, 신차 뽑기 같은 거, 아. 단차라든지 그런 게 혹시 존재하나요? 제가 정확하게는 네. 이렇게 본 건 아닌데, 네. 제가 카페에 이제 정보들을 네. 얻으려고 네. 가입했던 게 있거든요. 네. 그분들 말 들어보니까 네. 그 초기에 네. 그 센서 불량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아, 센서 불량?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네. 지금 뭐 아무것도 없는 상황인데 네. 전방에 계속 뭔가가 센서가 있다라고 올리거나 예. 이런 게 너무 많이 뜨거나, 그 다음에 뭐 저기 뭐야 그 배터리 불량들. 배터리 불량이요? 배터리 불량이라고 하면은 이제 뭐 접합 부분이 잘못돼 가지고, 네. 그러니까 그 케이블이 안 껴져 있어서 갔더니 교수리 센터에서 이 케이블 다시 이제 교체하고 그러니까 배터리 자체 불량은 아닌데 케이블. 그 조립 부분에 있어서 좀 불량이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네네. 그런 부분들을 몇 가지 사항들이 있었고, 네. 저는 다행히도 좀 양품을 잘 받은 양품을 잘 받으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거 뭐 따로 튜닝하신 거는 따로 없으시죠? 맞아요. 자, 시트는 좀 어떠신 것 같으세요? 시트는 네. 그 넓고 좋은데 생각보다 좀 딱딱합니다. 딱딱하다? 네. 그러면 장거리 갔을 때 좀 어딘가 좀 아플 수가 있을까요? 근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게 딱 앉았을 때 좀 네. 딱딱하다는 느낌을 받는데, 이게 뭐 오랜 기간 탔다고 해서 좀 아플 정도는 아니에요. 네네. 근데 네. 일반 예를 들어서 제가 기존에 많이 탔던 뭐 일반 코나 같은 경우들, 네. 현대 코나나 아니면 뭐 소나타 같은 경우들, 네. 그런 시트보다는 조금 더 하드한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하다요. 오. 알겠습니다. 네네. 그러면은 시트와 핸들과 악셀, 브레이크 이 팔걸이 위치까지는 좀 어떠신 것 같으세요? 네. 일단은 팔걸이에 대해서는 되게 좀 좋은 게 이게 앞뒤로 움직여요. 이 전체가 다 움직이거든요. 그래요? 네. 그래가지고 생각보다 여기 밑에 공간도 되게 유기적으로 잘 쓸 수가 있고, 그래서 팔걸이 부분은 너무 만족을 하고요. 너무 만족하고. 그리고 여기 부분이 이렇게 단이 두 개가 나눴어요. 네, 맞아요. 근데 이 단이 나뉜 게 여기서 그냥 일반 보통 예를 들어서 이렇게 팔 올리면 어떤 차들이 이렇게 너무 위로 올라가거나 이렇게 해서 되게 팔 올리기 힘든 것들이 있는데, 이거는 생각보다 그 팔걸이 위치가 좀 살짝 낮아서 괜찮은 것 같아요. 이게 배터리 때문에 시트 포지션이 높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기 팔걸이 위치가 생각보다 그렇게 안 높아요. 그렇게 안 높다. 네네. 그리고 핸들이나 악셀, 브레이크 위치도 다 괜찮다고 보면 되겠죠? 네네, 너무 괜찮습니다. 그리고 체형이 혹시 실례가 안 되면 체형 좀 혹시 말씀해 주시죠? 체형은 제가 키는 185 정도에 몸무게는 120 정도. 120 정도 되지만 매우 편안하다는 거. 근데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어떤 체형이 와도 다 편안하다고 생각하면 될까요? 일단 제가 편하다는 거는 웬만한 사람들은 거의 다 편하다고 느끼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네네. 자, 핸들 그립감은 아까 충분히 좀 말씀을 좀 해주셨고, 뭔가 좀 가루가 잡히는 게 좀 있다 보니까 커버를 씌웠다. 무게감은 좀 어떠신 것 같으세요? 핸들 무게감? 이게 좀 개인차가 좀 있을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긴 하는데, 이게 무겁진 않거든요. 생각보다 가벼운 느낌이 있는데, 이게 좀 가볍다고 해서 이렇게 물렁한 느낌은 아니고 좀 예민하게 반응한 느낌은 있어요. 예민하게 반응한 느낌이다. 그러니까 이게 고속주행을 가게 되면은 조금 뭐랄까 좀 위험 요소로 다가올 수 있는 그런,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그러니까 기존 예를 들어서 더 좋은 차에 비하면 그 고속주행 갔을 때 좀 예민하게 움직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예를 들어서 다른 차들은 스포츠 모드나 이런 걸 하게 되면 이렇게 좀 딱딱해지고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런 건 없고, 좀 이렇게 살짝 틀어도 차가 탁탁탁탁 이렇게 좀 하는 게 있어서. 요것도 혹시 모드가 따로 있나요? 요건 네네, 모드가 세 가지 모드가 있는데, 지금 제가 운행하고 있는 요 모드는 에코 모드고, 그 다음에 이제 노멀 모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스포츠 모드가 있어요. 그 각 모드별로 핸들 무게감은 거의 비슷하다 보면 되네. 스포츠 모드에서 조금 더 무거워지는 거면 있긴 있는데, 조금 더? 근데 그게 클 정도, 느껴질 정도는 아니고, 그래서
그 고속 주행 시 너무 과한 핸들링은 안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고속 주행 시. 네네. 알겠습니다. 자, 버튼부 위치 편의성인데 일단은 네네. 운전석 쪽 창가에 있는 창문 버튼부 쪽 버튼부 위치는 좀 어떠신 것 같으신가요? 네. 그러니까 여기 위치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현대에서 많이 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네. 생각보다 이질감은 없었고 이죠. 어디 불편한 것도 없고. 네, 그리고 문 손잡이 같은 경우는 이게 잠금 장치가 따로 없어요. 예, 지금 없어요. 그래서 이게 열 때는 잠겨 있으면 2번 이렇게 당겨 방식인데 네. 이거를 생각보다 이게 외제차에서는 생각보다 흔한데 네, 맞아요. 외제차를 많이 안 타보신 분들 같은 경우 이걸 어떻게 하는지 좀 어색해 하시는 분들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2번 여시면 된다라고 말씀 하나 드리고 있습니다. 핸들 쪽에는 버튼부 위치는 좀 어떠신 것 같으세요? 핸들 쪽에서는 일단 요거 자체는 물론 기본적으로 현대에서 많이 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네. 익숙한 부분이고, 익숙한 부분이고. 그리고 전기차 주행하시면은 네. 이 패들 시프트라기보다 이 회생제동 네. 되게 조절을 많이 하거든요. 네네네. 근데 그거를 패들 시프트로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조금 패들이 있네요. 네네. 예, 못 봤어요. 네, 패들 시프트가 네. 있는데 이게 네. 이제 회생제동 그 레벨을 조절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좀 네. 직관성이 좋아가지고 운행하기에 되게 편합니다. 그리고 네. 가장 이게 드라이브 모드가 네, 여기 드라이브. 있는 게 좀 뭐랄까 민망하기도 하는 거거든요. 사실 그래요? 이게 보면은 이제 포르쉐 같은 경우 보면 이게 되게 뭔가 그쵸. 버튼들이 그런 뭐랄까 좀 스포티하고 이런 거에 위치가 있는데 네. 이거는 사실 그런 류 정도까지는 아닌데 여기 있는 게 조금 여기 있는 게 남들한테 소개하기 좀 민망한 네. 그런 느낌이고, 네. 그다음에 이제 제가 좀 되게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는 이거 기어 시프트가 예. 너무 되게 D를 이게 앞으로 돌리면 D고 뒤를 이렇게 하면은 이제 R로 후진으로 들어가는데 네네. 이게 생각보다 직관성이 너무 좋더라고요. 이게 사람들이 네. 여기 있다가 일로 가니까 좀 어색하다고 생각할 수 네, 있는데 그럴 것 같은데. 근데 거의 적응하는 데는 한 5초도 안 걸리는 5초도 안 걸리는. 알겠습니다. 네네. 이쪽 산타페시아 쪽은 좀 어떠신 것 같으세요? 이쪽은 일단은 여기 중간이 이게 트여져 있거든요. 예. 근데 이게 이 부분을 뒤로 미루면 네. 이게 장점인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이쪽 차를 바짝 댔을 때 네. 일로 못 내릴 수 있잖아요. 네네. 그럼 바로 옆으로 넘어가기가 너무 편합니다. 이게 뒤로 쭉 네네. 하니까. 네. 그 부분이 되게 편하고, 네. 그리고 일단은 여기 아래가 없다 보니까 이 차 전체가 되게 넓어 보이는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산타페 이쪽 버튼부 위치는 네네. 어떠세요? 딱히 뭐 불편하신 거 그런 거 없나요? 네, 맞아요. 비상깜빡이도 이쪽에 있는데. 네네. 비상깜빡이, 그러니까 이쪽이 생각보다 뭐 손에서 좀 먼 감은 있긴 있는데, 예. 근데 예전에 제가 봤을 때 제네시스 한 이쪽에 있더라고요. 더 멀리. 네. 근데 그래서 여기 어떤 버튼을 따로 뒀던 것 같은데 네네.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조금 살짝 멀긴 하지만 그래도 나쁘진 않습니다. 나쁘지 않아요. 그럼 딱히 여기 이제 버튼부 쪽에서는 딱히 불편한 버튼은 없다 생각을 하면 될까요? 매우 편안하다. 제가 볼륨 버튼에서 위로 올리거나 이렇게 버튼식으로 된 걸 되게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볼륨 올리고 낮추는 경우가 생각보다 조작할 일이 많은데, 근데 그게 이렇게 조그 다이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되게 다양한 도전들을 많이 하거든요. 브랜드마다. 현대도 아마 이거 차종마다 다 다를 거예요. 근데 저는 이 조그 다이얼을 택해준 게 좀 너무 좋았습니다. 너무 좋았다. 네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요 버튼부 중에서 제일 많이 쓰는 게 혹시 어떤 거세요? 저는 볼륨을 많이 쓰고요. 그다음에 이제 맵 버튼을 많이 쓰게 돼요. 다른 것들을 하다가 이제 다시 이제 내비로 돌아봐야 하니까 맵 버튼을 이제 기본적으로 많이 쓰게 됐어요. 알겠습니다. 자, 승차감 서스펜션인데 네네. 아까도 짧게 말씀을 좀 해주셨지만 요초 같은 거 지나갈 때 좀 어떠신 것 같으세요? 이게 저는 승차감 중에서 가장 높게 사는 부분 중에서 이제 파트홀 지나갈 때 이게 차체 강성, 그러니까 이게 전기차 때문에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효과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현대에서 이제 인터뷰한 거를 좀 봤어요. 근데 이게 전기차 배터리가 들어가고 차체가 이제 무겁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강성을 더 올려야 되는 거고,
그래서 강성을 올려야지만 이제 배터리가 변형이 없을 테니까.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파토를 지나갈 때 셰시가 거의 힘이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생각보다 스무스하게 넘어갑니다. 스무스가 넘어간다. 네네. 그건 뭐 스포츠 모드에도 마찬가지겠죠? 맞아요, 맞아요. 생각보다 네. 이게 거의 승차감으로는 약간 그랜저 느낌? 그랜저 느낌? 네, 그런 느낌 나는 것 같아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네네. 가속력이거든요. 가속력. 어떻게 가속력은 이게 고속도로 주행하시는 분은 되게 불만족할 수 있어요. 왜냐면 100에서 200 갈 때는 확실히 내연기관 예를 들어서 좀 좋은 차들보다는 딸리는 게 느껴지긴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희 이제 친형이 이제 제규어 FX1 타는데 그 정도 가속력 뒤에는 안 나와요. 그러니까 100 이후로는 안 나오는 게 확실히 느껴지고, 근데 0서부터 이렇게 0, 100까지는 그 좀 뭐랄까 그 전기차에서 느껴지는 와우 할 만한 그런 가속력 정도는 나옵니다. 이게 몇 초죠, 이게 7초대인데. 7초대. 네네. 알겠습니다. 일반 예를 들어서 그 뭐 소나타나 아니면은 뭐 아반떼나 뭐 이런 종류의 차를 타시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이오닉을 타셨을 때는 좀 가속력이 좀 미쳤다라고 느끼실 분이 할 거예요. 혹시 이 차 타고 최고속도 혹시 몇 가지 밟아보신 적 있으세요? 제가 한 180 정도까지 180? 그러면 180까지 밟았을 때 차량 안정성은 좀 어떠셨던 것 같으세요? 안정성은 생각보다 좋았어요. 그 핸들링 좀 가벼운 거 제외하고는 핸들 가벼운 제외. 차체가 막 이렇게 흔히 말하는 그 모닝이나 레일을 타면 그 바람 때문에 이렇게 덜덜 흔들리잖아요. 근데 그런 거는 전혀 없었고, 그리고 또 하나 그 고속으로 올라갔을 때 그 풍절음이 생각보다 덜해서 시끄러운 게 좀 덜하다. 그런 것도 좋았던 것 같아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이게 이중접합 차음유리가 전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되게 만족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럼 반대로 제동력은요? 제동력은 이게 기본적으로 브레이크 시스템이 저희가 밟았을 때 100%, 100이라고 치면은 0에서 50까지는 기본적으로 회생제동이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50에서 100까지 밟았을 때 이제 브레이킹이 들어가게 되는데, 제동력은 좀 과한 느낌이 있어요. 과하다는 느낌은 뭐냐면 잘 쓴다라는 느낌이 있는데, 그 좀 과하게 밟았을 때 그 뒷바퀴가 약간 좀 밀린다라는 느낌이 있어요. 뭐랄까 좀 뒤가 약간 털린다고 해야 되나? 약간 그런 게 조금씩은 느껴지긴 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되게 좀 뭐랄까 차를 좀 과격하게 몰았을 때만 보이는 현상이고, 평소 주행 시에는 뭐 되게 잘 쓰고 잘 갑니다. 그날은 좀 과격하게 좀 좀 바쁜 일이 있어가지고. 알겠습니다. 자, 코너링은 아까 너무 만족스럽다. 제일 만족스러운 부분이라고 아까 말씀하셨고, 속도 몇에서 코너링 돌았을 때 그런 걸 좀 느끼셨는지, 만족스럽다는 걸. 한 60에서 70 사이로 돌아도 쏠림 현상을 잘 못 느껴요. 쏠림 현상 잘 못 느낀다. 그리고 한 8, 90 정도 이제 넘어가서 이제 고속도로에서 이제 좀 크게 커브할 때는 조금씩 느껴지긴 하는데, 조금씩. 근데 거의 코너링이 360도 도는 이런 데들 있지 않는 이상 좀 쏠림 현상을 잘 힘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기어비 변속 타이밍은 요거는 뭐 따로 기어비가 없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고, 속도 그러면 기어비가 이거 속도가 한 100 정도까지 잘 나가는데 100부터는 좀 천천히 올라간다 생각하면 되는 거겠죠? 맞아요. 엔진은 100이음도 너무 조용하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스피커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게 제가 아까 단점에서 말씀 못 드렸던 부분이긴 한데, 제가 좀 스피커나 이런 거 좀 예민한 편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보스가 스피커를 좀 개수를 많이 안 쓰기로 유명하더라고요. 차에서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좀 고음역대 해상도가 좀 많이 뭉개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퀄라이저 같은 경우로 많이 만져도 봤지만, 아무래도 기본 스피커 개수가 부족하다거나, 그리고 트위터가 좀 약한 것 같기도 한데,
그런 부분에서 고음역대에서 너무 이제 뭉개지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힙합이나 네. 이런 류의 음악들을 들으실 때는 베이스가 되게 빵빵하거든요. 네. 그래서 되게 좋으실 수 있는데 네. 예를 들어서 락 음악을 많이 들으신다거나 네. 그런 고음역대 음악을 많이 들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덜 만족스러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은 정보 너무 네네. 감사합니다. 와. 자, 실내 사이즈인데 네네. 실내 사이즈는 아까 충분히 다 말씀을 좀 해주셨던 것 같고 네네. 트렁크가 좀 작았다고 말씀하셨고 네네. 2열 같은 경우는 사람을 이렇게 좀 뒷자리에 태웠을 때 좀 네네. 괜찮으신 것 같으신가요? 뭐 따로 별 얘기는 좀 안 하셨나요? 네, 일단 2열 같은 경우에는 그 되게 자리가 확실히 넓긴 하거든요. 네. 확실히 넓고 네. 그리고 제가 좀 이 비전 루프를 택했던 게 네. 가장 좋았던 부분들이 네. 이제 부모님들이 타셨을 때 이제 비전 루프를 이제 열어드리면 네. 개방감이 뒷자리에서 되게 좋거든요. 네. 그러니까 뒷자리가 저게 이제 리클라이닝이 되다 보니까 네. 살짝 누워서 갈 수 있는데 그 상태에서 이제 비전 루프를 열게 되면은 네. 이제 하늘을 보면서 이제 가게 되거든요. 근데 그 느낌을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네. 그리고 2열 사이즈도 그냥 넓고 시트도 되게 편하다 보면 되죠. 장거리 맞아요, 가도 맞아요. 패밀리카라 손색이 네네. 없다는 거. 자, 일단은 이제 많은 거를 좀 말씀을 조금 나눴는데 네네. 차량 가격이나 뭐 차량 선택, 뭐 옵션 등 네네. 여러 가지로 좀 종합적으로 봤을 때 혹시 후회되시는 부분이 따로 있으신지 뭐. 후회된다기보다는 조금 아쉬운 점은 있었던 게 네. 저희가 이 아이오닉이 나올 시점에 아무래도 그 반도체 수급난이 좀 심했어가지고 네. 그 파킹 어시스트나 아니면 예를 들어서 그 컴포트에서 그 뒷자리 열선 들어가거나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예. 근데 그런 옵션들이 생각보다 아이오닉이 되게 저렴하게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뒷자리 열선이나 뭐 뒷자리 뭐 수동 커튼 이런 것들 들어가는 옵션들이 한 40만 원 선에서 되게 네. 잘 나왔는데 네. 그게 이제 반도체 수급난 때문에 네. 그걸 선택하면은 뭐 한 4개월 뒤에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돼가지고 네. 그걸 뭐 선택을 못 했었거든요. 네네네. 그 부분이 가장 아쉽고 그러니까 왜냐면 선택을 해도 네. 뭐 금액적으로 부담이 없었던 금액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 부분이 좀 아쉽고 나머지는 다 괜찮았던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자, 뭐 보증금 내외 뭐 수리 받으신 거 따로 없으시죠? 네, 없습니다. 자, 메인터너스 정비성에 관련된 질문인데 네네. 현대 서비스 센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을 좀 하시는지. 일단 서비스 센터는 사실 네.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사실 갈 일이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점검할 그 개수라고 해야 되나? 네. 그게 너무 적기 때문에 그러니까 엔진 오일이나 뭐 이런 것도 다 필요 없고 네. 그냥 사실 결함이 있을 경우에만 뭐 가거나 이런 경우라서 네. 현재까지는 아직 결함이 없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좀 그랬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네. 자, 고질병이나 결함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배터리 케이블 쪽. 네네네. 케이블 쪽이나 그 고질병이라기보다는 이거는 아마 페이스리프트 될 때 좀 이제 수정이 되지 않을까 싶은 것들은 저 스포일러 부분. 그 먼지 쌓이거나 뒷좌석이 뒤에가 아예 안 보여가지고 네. 그 부분이 아마 개선돼서 나오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네네. 그리고 뭐 잡소리나 풍절음, 노면 네네. 소음은 아까 짧게 말씀해 주셨지만 네네. 풍절은 거의 아까 안 들린다고 말씀하셨고 이게 100km 넘어가고 나서부터는 어차피 들릴 수밖에 없는 거긴 한데 예. 근데 이게 사실 풍절음이라는 게 네. 그 내연기관 탈 때는 제가 크게 못 느꼈었거든요. 네. 그래서 뭐 풍절음이 뭐 커봤자 얼마나 크겠냐라고 생각이 드는데 네. 그 전기차를 타시면은 가장 크게 느낀 부분이 그 부분이거든요. 풍절음. 그러니까 왜냐면 아무 소리도 안 들리다 보니까 네네. 오로지 소음이라고는 노면 소음이랑 풍절음밖에 없거든요. 네. 근데 이게 고속의 영역으로 가게 되면 네. 풍절음이 되게 크게 들리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처음 전기차 타시는 분은 생각보다 풍절음이 크게 느끼실 수 있지만 네. 타 전기차에 비해서는 조금 많이 조용한 편이다. 맞죠. 그래도 뭐 신경 쓸 정도는 아니죠? 맞아요. 알겠습니다. 노면서 뭐 그것도 뭐 괜찮을 것 같고 네네. 이 차를 사기 전에 커뮤니티도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당시에 맞아요. 좀 이슈가 좀 있었다면 어떤 게 좀 있었을까요? 그 당시에는 아무래도 그 코나 EV 그 화재 사건들이 있었기 때문에 네네네. 그 부분에 대해서 되게 우려가 깊었었거든요. 네. 그래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아이오닉을 왜냐면 이제 계약을 하고 네. 받은 게 되게 초창기에 받은 네. 케이스다 보니까 네, 네. 그 부분에서 결함이 있진 않을까라고 그러니까요. 우려를 많이 했었는데 다행히. 근데 아직까지는 어. 그런 사례가 보고된 건 없어가지고. 알겠습니다. 네네. 그럼 차주님들도 좀 아이오닉 5에 대해서 서치를 계속 좀 많이 하셨을 거잖아요. 네, 그렇죠. 어떤 거 제일 많이 서치를 좀 하셨던 것 같으세요? 아이오닉 봤을 때 제가 많이 검색했던 거는 일단 첫 번째로 주행거리가 주행거리. 실주행거리가 얼마나 나올까. 실주행거리. 그런 거였고 네. 두 번째는 이제 그 내외장 색깔. 네. 이제 사람들이 처음 이제 출고하시는 분들 보면 색깔이 어땠는지 제가 생각한 거랑 좀 맞는지 이런 것도 많이 봤던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네. 그 전에 첫 번째는 뭐 다 그 정도 나오는 펜이신 거죠? 580이라 했던. 네. 일단은 많이 좀 과격하게 모시는 분들도 아마 한 400, 최소 450 이상은 나오실 거예요. 450. 네. 알겠습니다. 자, 이 차를 사시고 나서 주위 반응. 일단은 제 지인분들 중에서 이제 그 BMW X 시리즈를 사고 싶어 하시는 분도 있었는데 네. 그 부분도 약간 이렇게 인사치레 삼아 네. 이거랑 같이 고민해 볼 만하다 약간 이렇게 말씀해 주셨던 부분도 있고. 인사치레 한번. 인사치레. 네. 네네. 네, 알겠습니다. 그런 정도 반응 얻을 수 있다. 네네. 사실 이 차를 타시면서 좀 네네. 혹시 에피소드 같은 게 혹시 좀 있으셨는지. 네. 이 차를 타시면서요? 네. 그러면 에피소드라기보다는 네. 제가 좀 가장 크게 생각했던 거는 그 세차 냄새였거든요. 세차 냄새. 네. 맞아. 그거 세차 냄새 지금도 계속 나시는 거죠? 맞아요. 지금도 조금씩 나고 있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정말 안 없어지더라고요. 정말 안 없어진다. 네네. 문을 계속 열고 다녀도 네. 그 부분이 가장 좀 애로사항이었고 나머지는 일단은 이제 가족분들 태웠을 때 이제 너무 다 좋아해 주시고 하니까 확실히 패밀리카로는 너무 괜찮다. 괜찮다. 알겠습니다. 이 차량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분명 이 영상을 볼 텐데 꼭 알아야 될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좀 있을까요? 저는 전기차 많이 하시는 분들이 전기차는 이제 충전 관련된 인프라가 적다라고 해서 되게 구매를 꺼려 하시는 분들 많이 계세요. 네. 근데 그리고 집밥이라고 하거든요. 집에서 이제 충전하는 경우. 집밥이 없으면은 주행이 힘들다. 근데 사실 저는 집밥도 없고 주변에 충전 시설도 잘 없어요. 근데 그래서 저도 처음에 뽑았을 때 너무 힘들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어떤 커뮤니티에서 한 분이 이제 글 올려주신 게 자기 주행에 있어서 그 루틴이 보통 존재를 하잖아요. 네, 있죠. 그러니까 회사에서 어떻게 출근하고 어떻게 퇴근하고 그 길목 사이에 보면은 충전소는 무조건 한 군데 이상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내가 그 루틴 안에서 그 충전 타이밍을 잘 녹이면은 전혀 불편함 없이 잘 쓰고 있습니다. 차주님은 전혀 불편함 없이 잘 쓰고 있다 보면 되겠죠. 제가 충전 스트레스는 거의 제가 좀 유한 걸 수도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아직까지는 한 번도 없었어요. 어쨌거나 이제 1시간이라는 시간을 어제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근데 1시간 쓸 때 그 아이오닉의 그 장점 중에 하나는 그 뒷자리로 이렇게 누울 수가 있거든요. 여기 레그레스트가 있어요. 네네. 그게 같이 올라오면서 이제 거의 약간 비행기 1등석 같은 느낌으로 이제 뒷자리에 눕혀지는데 틀어놓고 그냥 유튜브 하나 이제 보면서 살짝 잠드니까 그냥 다 깔끔하고 괜찮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자, 구매 예정자분들께 조언을 좀 해주신다면 예를 들어서 옵션이나 그런 등급이나 그런 부분도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익스클루시브 하시는 분들도 꽤 계세요. 한 대 이제 낮은 트립인데 그 차에 대해서 어떤 옵션의 욕심이 좀 덜 하시거나 그러니까 차는 예를 들어서 잘 가고 그리고 잘 쓰면 된다 이 정도에서 그 개념을 생각하시는 분들이면은 익스클루시브도 웬만한 건 정말 다 있거든요. 뭐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외장에 조금 그런 여기 범퍼나 여기 사이드 쪽에나 이런 데가 색깔이 좀 달라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사실
그렇게 뭐 신경 쓰이지 않다라고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 그리고 너무 괜찮고 그리고 안에도 익스클루시브를 하더라도 네. 이 안에는 색상을 좀 한 단계 옵션을 추가하면은 색상을 다 고를 수가 있거든요.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 가성비 위주로 정말 전기차를 경제적으로만 생각을 하고 네. 그렇게 뽑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네. 저는 익스클루시브도 정말 차주님은 근데 프레스티지를 뽑으신 이유가? 저는 네. 차는 풀옵션이라고 배워서 알겠습니다. 아, 네. 네네. 자, 차량 추천 여부인데요. 네네. 이런 경우에는 추천을 하고 저런 경우에는 추천하지 않는다라고 좀 말씀을 좀 해주신다면. 네네. 네. 그러니까 저는 차라는 그 개념에 대해서 사실 저는 지금 남양주에 살고 있는데 네네. 그 출퇴근 거리가 되게 멀어요. 대중교통을 했을 때 왕복으로 한 4시간이었거든요. 예. 4시간이요? 네네. 강남으로 출근을 하게 되는데 아, 네. 강남 같은 경우는 남양주에서 출근할 때는 한 2시간 정도 걸리게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차를 뽑게 된 경우인데 네. 사실 그 차도 저도 이제 물론 네. 기존에 들었던 대중교통 대비 차값이 아무래도 그래도 나가는 거다 보니까 네. 제가 좀 차를 처음 구매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정말 좀 무리를 안 하셔도 좋다. 그러니까 차를 최대한 늦게 사서 돈을 많이 모으시고 더 괜찮은 차를 한 번에 가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더 괜찮은 차? 네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네. 뭐 이게 정말 내가 거리가 좀 출퇴근하기 좀 괜찮은 거리인데 네. 예를 들어서 뭐 아반떼를 살 정도였다. 네. 그러면 조금 더 모으셔서 물론 이렇게 되면은 계속 가긴 하겠지만 그러면은 이 아이오닉 5에 대해서 네네. 이런 경우에는 이 차를 추천을 하고 저런 경우는 추천하지 않는다라고 네네. 좀 말씀을 좀 해주신다면 그래도 차주님이시니까. 네네. 네. 아이오닉 5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같은 경우이기 때문에 네. 물론 그 지금 상태에서는 물론 할인의 폭이 좋아요. 근데 네. 이게 전기차 충전 요금도 내후년이면 아마 끝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은 아마 하이브리드랑 유지비가 비슷할 거예요. 전기차 그 충전 요금이. 충전 요금이. 그러니까 지금 그 네. 할인 요금만 보시게 되면은 2년 뒤에는 유지비가 꽤 많이 들 수 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한 달 충전비가 6만 원이었다고 치면은 아마 2년 뒤에는 한 12만 원 이렇게 될 거예요. 12만 원. 그럼 이제 보통 하이브리드보다는 그래도 조금 싸긴 싸지만 네. 전기차를 오로지 왜냐면 전기차라는 것 자체가 네. 기본적으로 배터리 값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차값이 실제로 그 급에 비해서 되게 비싼 건 맞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생각했을 때 유지비만 보고 생각한다고 치면 지금 당장 네. 그거는 좀 구매 요인에 있어서 좀 배제를 해야 되지 않을까. 배제를 해야 되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뭐 네. 딱히 이 차량에 대해서 뭐 비추천하는 이 아이오닉 5에 대해서 비추천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될까요? 무조건 비추천하는 경우는 이게 생각보다 충전 스트레스가 아마 심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왜냐면 이게 제가 알기로는 네. 이게 지금 800V 시스템이 들어가거든요. 예. 근데 이게 물론 기존 전기차 충전소에서 웬만한 건 다 되긴 하는데 예. 간혹가다 이게 충전이 끊기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차를 샀는데 저번 주에 친구 집에서 이제 충전을 하는데 1시간 정도 충전되고 끊겨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게 내가 생각했을 때는 풀로 충전이 되어 있어야 하는 상황인데 네. 자고 일어났더니 뭐 5%밖에 안 차 있다거나 네. 이런 경우들이 간혹 발생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아이오닉이 이제 처음 들어오는 이 800V 시스템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자, 이 차의 매력 한 줄 평으로 좀 말씀을 좀 해주신다면. 처음부터 끝까지 편리함으로 무장했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굳이 점수를 좀 매기자면 5점 만점 중에 혹시 몇 점을 주실 수 있으신지? 저는 한 4.7 정도는 4.7? 네네. 마이너스 0.3은 혹시 어떤 것 때문에? 그 냄새 때문에. 냄새 때문에. 알겠습니다. 자, 현재 기준에서 다시 산다면은 이거 다시 사실 건지 아니면 그냥 테슬라 안 와가지고 아니면 뭐 다른 전기차를 가면 다시 사실 건지? 저는
무조건 다시 살 것 같아요. 아, 다시 살 것 같다. 그만큼 이 차가 네. 매력도가 있습니다. 매력이 네네. 알겠습니다. 자, 제 공식장 질문 다 끝났고요. 혹시 뭐 이 네. 차량에 대해서 정보가 좀 빠졌거나 더 하실 말씀 좀 있으신지? 네. 일단 뭐 구독자분들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네. 그 전기차라는 거에 대해서 네. 이게 약간 등 떠밀려서 사지 않으셨으면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즘 다 전기차가 대세고 내연기관 유튜브 하시는 그런 컨텐츠를 보면은 이런 말들이 많거든요. 마지막 그 내연기관차다. 이제 다 전기차로 넘어갈 거다. 라고 해서 이제 전기차를 선뜻 구매를 하게 됐을 때 분명히 그 내연기관차 대비 이질감은 있거든요. 이질감이라는 게 페달링 하는 거서부터 뭐 충전하는 거 시스템서부터 모든 게 다 다를 거예요. 아마도 저는 왜냐면 차를 처음 구매하는 것부터 전기차를 시작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덜하겠지만 뭐 내연기관 차를 한 20년, 30년 타신 분들이 전기차를 뭐 다 요즘 산다고 해서 갑자기 구매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 기존에 하셨던 패턴이랑 너무 다를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좀 등 떠밀려서 사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끊을게요. 네네. 알겠습니다. 예. 저기 뭔가 이제 뭐가 또 빠지셨다고 이제 말씀하셔가지고요. 네네. 네. 말씀해주세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이틀 전에 이틀 전이 아니고 저번 주에 그 계곡을 이제 놀러 갔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다른 분들은 이제 그 브루스터나 이런 걸로 이제 다 캠핑하듯이 하는데 이거는 이제 VTL 기능이 있다 보니까 VTL은 이제 그 전기 주유구에 그 현대에서 주는 게 있거든요. 그걸 꽂으면은 그 전기 220V 쓸 수가 있어요. 전기차 같다 보니까 그냥 전기 배터리 있는 거를 이제 밖에서 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캠핑 가니까 이제 전기 그릴 같은 거 이런 거 다 가져가서 거기서 이제 굽고 하니까 너무 편하더라고요. 장점이네요. 네네. 또 있네. 그리고 안에 여기 밑에 보면은 그 220V 코드가 안에 있어요. 이것도 이제 옵션이긴 한데 VTL 이제 그 옵션, 그러니까 이게 추가 상품으로 나왔거든요. 옵션 정확하게 아니고. 그래서 추가 상품을 다시면은 한 25만 원 정도 해요. 근데 그 25만 원 값어치는 충분히 하는 것 같아요. 안에 220V 충전기 같은 거 꽂아놓고 이제 또 충전하면서 다니거나 아니면 이게 그 노트북 많이 쓰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 여기 있는 그 충전량으로는 충전이 안 되거든요. 그럴 때 이제 220V 쓰고 이제 충전할 수가 있는 거죠. 가겠습니다. 네네. 끝인가요? 네네. 끝입니다. 네, 가겠습니다. 네네네.